네, 안녕하세요. 28회 합격하게 된 정지용입니다. 좀 합격 수기를 그 카페에 일찍 써드리려고 했는데 좀 합격하고 나서도 바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직전에 막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면서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끄적여서 왔는데 앞에서 강의하듯이 너무 열정적으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 7월부터 그 연기 스터디와 거의 등록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빨리 운 좋게 1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뭐 이건 반칙이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연기 때는 제가 68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1기부터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 합격 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때 연기 때 이제 저는 처음 시작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막 힘들고 문제도 모르겠고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게 뭐 물론 처음부터 이제 동차로 저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만약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합격 수기를 접했는데 작년에도 생동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짧게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었고 그분 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작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저는 1년 차에 합격을 했으니까 모든 포커스가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저랑 성향이 비슷하시거나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시고 계시더라도 또 저도 있고 저보다 더 한 분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기에는 좀 제가 상세하게 썼어요. 제가 거의 저는 스터디를 빼놓고는 제 수험 생활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에는 제가 어땠는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일기에는 어땠고 이걸 좀 상세하게 썼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없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는 제가 딱 이맘때쯤 굉장히 궁금했던 점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만약에 동차시라면 1차와 2차를 어떻게 언제까지 뭐 2차 공부를 하고 언제부터 1차를 해야 되고 아니면 1차 공부하기 전에 얼마만큼 2차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변 분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한 번도 이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 그분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었고 유도훈 평가사님께도 뭐 찾아가기도 하고 매일 뭐 카톡 여러 가지로 조언을 구했었는데 제가 뭐 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1차 하기 전에 2차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기 1기를 2차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1기 끝날 때쯤 9월 달쯤부터 이제 1차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경제를 시작하고 10월 달에는 회계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9월 달은 2시간, 10월 달은 4시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좀 누적시켜 갔고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는 아예 2기 때는 2차를 포기하고 아예 1차에 올인했어요. 근데 만약에 1차가 안 되면 1차도 많이 늦었고 그때 1차가 안 되면 2차는 없고 그때는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저는 2차를 포기했고 1차만 올인했고 그 다음에 1차 다행히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2차에 올인하는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1차에 내가 올인하기 전에 그러면 2차를 얼마만큼 해놓을 것이냐 그래야지 내가 남은 4달 동안에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조언을 듣고 제 경험을 봤을 때 1차에 집중하기 전에 제일 신경 써야 할 과목은 실무인 것 같고요. 유도원 평가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간에 어떻게 딱 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거를 계속 쌓아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실무는 암기가 세 과목 중에선 제일 적기 때문에
휘발성이 제일 또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 그렇다고 뭐 실무를 어디까지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유도훈 평가사님 강의를 계속 따라가면서 기본 이론 1000점 종합 문제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스터디 문제를 복기도 철저히 하고, 뭐 저는 실력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점을 보고 가도. 그래서 나온 문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은 좀 쉽게 느껴지는 거.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에서 충격을 빡 먹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더 다음에 더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뭐 매주 스터디 와서 시험 보시는 거를 모르신다고 놓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처음에는 뭐 1번만 좀 어떻게 대충 푼다 하고 2번, 3번은 막 형태도 막 없었고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문제 끝까지 읽고 막 계속 끄적이시면은 또 유도훈 평가사님 첨삭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막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단계별로, 그리고 하루에 뭐 몇 점 내가 150점 잡았으면 150점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제가 사실 1차 집중하기 전에 크게 막 많은 노력을 하진 않았고, 그 기본서를 잘 이해하려고 이제 암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지호 평가사님 강의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뭐 예시 답안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거를 똑같이 제가 써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스토리를 풀어서 해주시니까 그거를 듣고 이해하면은 다음에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수준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제 이론은 그 정도 수준이었고, 법규는 많은 분들처럼 저 연기 끝날 때까지 거의 외계어 수준이었거든요. 용어가 일단 너무 익숙치 않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법규 생명은 역시 반복인 것 같고 계속 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도 이렇게 2번, 3번 들으면 두 번째 들을 때 또 다르고 세 번째 들을 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 그러니까 연기 스터디 하면서 기본 이론을 같이 시작해가지고 연기 때 듣고, 그러니까 뭐 일기 때도 일기 때 스터디 전날은 법규만 봤어요, 거의. 그러니까 법규 문제를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는 그 문제 만약에 세 문제 나오면은 그 세 문제에 대한 논점은 내가 확실히 알고 가겠다 이런 심정으로 완전 팠어요, 세 문제를. 그땐 또 기출문제 위주로 해주셔가지고 수험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답 여러 가지 책 보면서 그대로 베끼진 않고 저만의 논리로, 만약에 다 뭐 세 분이 다르시면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납득하기 쉬운 거를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그 목차를 만들어 가서 그걸로 이제 답안을 쓰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뭐 당연히 한 분 강사를 따라가는 게 맞지만 스타일을, 만약에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끝까지 계속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분들 거도 난 이게 맞다 싶으면은 저는 그걸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일기 때 각각 이제 매주별로 논점들이 나오잖아요. 기출문제라서 이제 되게 정형화된 논점, 많이 출제되는 논점 위주로 문제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최고 답안을 참고해서 예시 답안뿐만 아니라 각 수험생들 최고 답안 참조해서 목차를 만들었어요. 논점마다 뭐 서브노트를 만든 게 아니라 목차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왔을 때 1차를 보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1차에 올인해서 이제 1차를 마쳤고, 돌아와서는 이제 3기 초에 완전 거의 실무에 올인하다시피 한 2주 정도는 폭발적으로, 왜 실무는 폭발적으로 문제를 풀 시기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실무에 올인을 했어요, 거의. 그래서 시험 딱 치고 가채점만 바로 결과 나오니까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거의 하루에 안 빼놓고 한두 달 정도는 200점 이상씩은 무조건 풀었거든요. 근데 그 뭐 새로운 문제를 계속 푼 건 아니고, 그때는 연기 스터디, 일기 스터디 했던 거 기본부터 다시 하고, 2기 스터디는 안 했으니까 2기 스터디 하고, 그 작년 1기, 2기, 3기 하고,
이제 기출 문제는 전에 못 봤으니까 기출 문제 강의랑 같이 보고 해서 거의 하루에 아침에 100점, 저녁 때 100점 해서 200점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해서 너무 힘들면 좀 약식으로 풀고 해서 그때 폭발적으로 한 게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3기 지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만 틀어져서 나오거나 꼬인 문제가 나오거나 제가 당황을 하거나 하면은 확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밀함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때 느껴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폭발적으로 문제를 계속 푸시고 이제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시면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가 조금 안 됐고 이제 당황하면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거 문제였고 맨 처음에 이제 문제 한번 훑어볼 때 그 왁구 잡고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갈 거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습했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계속 제가 그 유던 평가사님이 그 유형별 목차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뭐 논점 있을 때마다 계속 써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적되니까 약간 서브노트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연기 1기, 2기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더 이상 쓸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적된 걸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이론은 전 사실 그냥 지호 평가사님만 믿고 갔고요. 믿고 가셔도 좋을 만큼의 저한테는 강의가 상당히 잘 맞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GS 강의를 듣기 전에 지호 평가사님 오셔서 답안 작성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답안 작성 특성 그러니까 이론을 알기 전에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적인 부분하고 그 내용을 암기하는 거하고 그걸 답안에 어떻게 기술하느냐인데 그거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부분은 이제 기술하는 거를 먼저 배웠고 암기는 싫어서 정말 3기 한 중후반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면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시험 볼 때도 모르면은 책 보고 했어요. 컨닝하고 미리 목차 잡아놓고 모르면 목차 보고 하고 그래서 항상 암기를 내가 나중에 하더라도 난 이거 외우면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저도 뭐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그 끝나고 와서 법규가 제일 당황스러웠고 1차 끝나고 와서 막 너무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답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3개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찬찬히 지난 것들을 보면서 그때 서브 잡아놓은 목차 잡았던 거 있잖아요. 1기 때. 그거를 보고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거를 제가 쓴 거니까 그래서 서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쓴 거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고. 그래도 너무 몰라서 일단 기본 이론을 한번 빠르게 2배속으로 듣고 이제 3기 말 때부터 서브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법규 서브를.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서브는 뒤로 갈수록 효과가 발휘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가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때 1기 때 잡아놨던 목차 그 논점들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내가 서브를 만들어야 할 목차를 한 3, 40가지 정도 쫙 써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갔다가 오늘은 이거 만들고 오늘 뭐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하면서 리스트에서 지워 나가면서 서브를 완성시켜 나갔고 그 서브가 완성되고 되면서 이제 중간에 쓰면서 암기를 같이 병행했는데 그게 되면서 이제 답안이 조금씩 써지기 시작했고요. 답안 뭐 저만의 답안 틀은 갖추지 못했는데 그 서브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스터디 안에서 최고 답안을 제일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시 답안은 물론이지만 최고 답안은 저희가 쓴 거기 때문에 딱 제가 읽으면 딱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쉬웠고 암기도 잘 됐고 그거를 쓰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답안이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논점별로 이거는 맞다고 저 혼자 그렇게 신뢰를 갖고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반드시 법전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전 저도 3기 때부터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법전 암기 시간을 가졌는데 법전을 모르고 이제 내용만 볼 때랑 법전을 알면서 보면 훨씬 재미가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법전 암기는 꼭 하시고 그렇게 서브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왁구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많이 말씀이 됐는데, 그리고 뭐 시리법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말 수험 기간 내내 이제 실강을 GS 스터디밖에 안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인강으로 들어서 이 스터디가 너무 소중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강평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강평 딱 한 번 빠졌는데 그때 제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실무였던 것 같은데 시험은 보고 점심시간에 갔다가 강평 딱 유도평가전에 강평만 빠지고 다시 와서 또 이론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한 번도 안 빼먹으려고 노력했고, 계속 평가사님 분들이랑 최천 팀장이 말씀하시잖아요. 빼먹지 말라고. 그 말을 저는 되게 깊이 새겼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하지 마시고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문제 보고 책 보고 쓰세요. 그리고 내가 좀 준비를 해왔다, 어느 정도 목차를 잡아왔다, 그러면 내가 잡았던 목차를 보고 쓰시고, 저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니까 아예 목차도 안 잡고 이제 그냥 쓰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 책을 볼 때랑 안 볼 때, 내가 쓴 목차를 볼 때랑 안 볼 때 이게 퀀텀 점프가 한 번씩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힘드시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왜냐면 뭐 내가 성적 잘 나왔다 상 주는 거 아니고 누가 혼내는 거 아니니까, 컨닝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컨트롤 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컨닝 페이퍼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번도 답안지를 안 빼놓고 내시고 하시면은 성적이 꾸준하게 떨어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강평을 반드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실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 강의로 들으셔도 되겠지만, 이게 예시 답안으로 하는 거랑 그 평가사님들이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거랑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없는 내용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솔직히 글로 읽는 거랑 얘기로 듣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 암기를 싫어하고 스토리 위주로 이제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강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평이 좋았고, 채점 팀장님 채점 후기를 꼭 읽었고요. 거기서 제가 실무 풀고 나서 답안을 맞춰봤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던 걸 채점 팀장님 거기서는 발견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빠뜨리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또 다른 논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실수를 하는지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팁도 많이 알려주시니까 채점 팀장님 후기 반드시 보시고, 또 팀장님이랑 채점 팀장님들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 답안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고 답안에서 굉장히 많이 거기서 서브도 만들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시 답안보다 서브 답안, 최고 답안에서 더 많은 힘도 얻고, 이제 내가 진짜 직접 답안지 현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답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답안을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터디는 저는 특히 연기 일기 때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스터디 가기 전에 특히 연기 일기는 진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습하고 시험 보고 강평 듣고 또 복기하고 하면 벌써 3회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회독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스터디에 대해서 저는 감히 성적에 연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제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서울법학원이 또 규모도 크고 100명 이상
되는 뭐 응시자가 한 8, 900명 되는데 그 중에 100명 이상 넘는 그룹된 집단이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한 성적 내가 뭐 5점을 더 맞고 덜 맞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이 과목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는 저희 서울법학원 스터디 성적만큼 좋은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저도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실무가 안 나왔으면 나 실무를 왜 이랬지? 하고 뭐가 문제였지? 하고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 나왔을 때는 저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너무 막 내가 성적이 안 나왔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 위치를 알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 소소한 팁들 드리면 저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계획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년에 이제 동차 계획을 세웠을 때 1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월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주별로도 계획을 세우고 일별로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계획을 세웠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 핑계 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데 뒤로 가면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1차 공부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됐는데 1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쫄리니까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이상 돼요. 계획 이상. 내가 이만큼 잡아놓은. 그게 이제 긴장도 해서 집중도 높지만 더 내가 많이 알수록 회독수도 빨라지고 범위가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계획대로 세우고 진짜 못 지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타이트하게 세우시면 그거를 또 계속 한번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관리하시면 단기간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조로운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초반에는 막 뭐 사회생활도 했으니까 뭐 친구도 만나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막 이런 그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였을 때 풀 거는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갖고 계시되 그 일탈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일탈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니까 일탈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생활을 저 수업 뭐 어느 인강 들을 때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늘 학원을 갈까 말까 뭐 갈까 말까 가방을 멜까 말까 막 일어날까 10분만 더 잘까 이런 고민을 다들 하신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눈 뜨자마자 가방 메고 학원 바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최대한 생각을 단조롭게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하면은 생각이 그만큼 안 나더라고요. 조금 가혹하긴 한데 자신 그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에 꼭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야간형 인간이어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아침에 아예 개별 스터디를 잡고 저 같이 공부하신 형님도 있는데 개별 스터디를 아예 아침 일찍 잡아놓던지 아니 저는 수영을 초반에 한 반년 정도 했었거든요. 수험 기간 수영을 뭐 7시에 잡고 막 6시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억지로 막 해놨더니 그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안 되면 강제로라도 그런 수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어떻다라고 내 위치에서 내가 이럴까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믿고 수험 기간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믿자. 그 좋은 글귀도 많이 써주셔. 강정원 평가사님이 좋은 글귀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전 실제로 그거를 책상 앞에 써놨어요. 뭐 어떤 게 있었죠? 뭐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 있는데 그런 저한테 자극될 수 있는 말, 뭐 잠자지 마라, 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자, 이런 저를 자극할 수 있는 내가 잘 아니까 나를
그런 거 막 써놓고 뭐 외우고 싶은 거 막 포스트잇 한가득 써놓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자극시키시고 잘 관리하셔서 동기부여를 자꾸 시키시고 자신을 믿으시면 꼭, 예,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 확신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또 좋은 결과 있으시고 또 업계에서 금방 만나서 또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